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선형 운동량과 선형 충격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일과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이제 선형 운동량과 그 충격량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이제 시그마 F는 ma에서 A는 결국 우리가 dv dt로, 즉 이제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이제 가속도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시그마 F는 질량 m 곱하기 dv dt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이제 이 식을 우리가 이제 조금 조작을 해서 다시 이제 시그마 F와 그리고 m dv dt의 그 양변에 이제 dt를 곱하면 이제 좌변은 시그마 FDT가 될 것이고 이제 우변은 D가 아니라 MDV가 되게 되어서 이때 만일에 우리가 질량은 계속 일정하다라고 하고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즉 이제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의 풀이에 의해서 이제 일단 좌변은 우리가 dt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t1에서 t2로 이제 적분을 하면 되고, 그리고 우변은 우리가 dv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질량 m은 이제 상수로 직분 기호 밖으로 나가고 이제 dv만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dv의 적분 구간은 t1일 때의 속도를 우리가 v1이라고 하고 시간 t2일 때의 속도를 그 v2라고 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우변은 결국 dv를 적분을 하면 v가 되게 될 것이고, 적분 구간 v1에서 v2까지를 적분하면 결국 mv2-mv1이 되게 되므로 이제 시그마 그 인테그랄 t1부터 t2까지 fdt는 mv2-v1이 되게 되고, 이때 우리가 이제 선형 그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호는 L로 표기를 하고 이제 질량 곱하기 속도로 이제 정의를 하는 것이 이제 선형 운동량인데, 결국 우리가 이제 합력 시그마 F의 어떤 시간을 곱해준 것은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이제 알 수 있다라는 식이 되겠고, 결국 우리가 이제 시그마 F는 ma에서 어떤 시간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충격량과 운동량으로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서와 그 우리가 초기 이제 그 힘과 가속도에서 이제 문제가 안 풀리면 이제 일과 에너지로 방법으로 풀다가 이제 그 방법도 이제 문제가 안 풀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선형, 이제 여기는 이제 충격량과 운동량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이제 선형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이 관계식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좌변 시그마 t1 인테그랄 t1부터 t2 fdt를 우리가 이제 임펄스라고 하는 충격량이라고 하고, 이제 우변은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고, 이제 m 곱하기 속도는 우리가 기호 L로 표기를 해서 이제 mv라고 하는 이제 선형 운동량이 되겠고, 이제 선형 운동량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어떤 회전하는 물체에 대한 그 과학 운동량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제 각 운동량에 대한 것도 그 충돌을 다룬 다음에 이제 그 다루게 될 것입니다. 선형 충격량은 앞서 이제 이 좌변에 있는 이 항이 이제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하게 되고, 이제 선형 충격량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힘이 이제 계속 변하는 경우와 어떤 힘이 이제 일정한 경우가 있는데, 결국 이제 그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음에 이 그래프에 보시는 이제 파란색으로 된 면적이 바로 이제 충격량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시간 텀이 이제 길어질수록 이제 충격량은 커진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충격량이 커질수록 그 충격 흡수력이 커지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그 충격 흡수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시간 간격을 크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시간 t에 대해서 이제 f가 이제 다음과 같이 어떤 계속 변하는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t와 f와의 관계식을 알아야 적분이 가능할 것이고, 이제 f가 상수인 경우에는 이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충격량 i는 이제 다음에 이 사각형의 면적인 fc 곱하기 t2-t1으로 이제 충격량의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형 충격량과 운동량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원리라고 했지만 결국 앞서 우리가 유도한 식을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이제 시그마 인테그랄 t1부터 t2까지 이제 fdt는 이제 m2가 아니라 mv2-mv1에서 이 mv1 항을 이제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한 것을 이제 선형 충격량과 운동량의 원리라고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우리가 각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맨 처음에 오는 mv1은 이제 초기 운동량 그 선도가 되겠고, 즉 이제 어떤 우리가 힘이 아니라 이제 질량을 가진 물체의 어떤 속도 방향에 대해서, 만일에 이쪽 방향으로 그 속도가 작용을 하고 어떤 이제 충격량이 이제 이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최종적인 이제 운동량의 방향은 이 방향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이제 다이아그램은 이제 우리가 자유물체도와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초기 운동량 선도를 이제 그림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이제 거기에 어떤 충격량의 방향을 그 나타낸 그림을 이제 도시를 한 거고, 이제 이 두 개의 관계식에 의해서 이제 M2V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각의 그 상황별로 우리가 파이널 모멘텀도 알아야 되고, 이니셜 모멘텀도 알아야 되고, 이제 중간에 어떤 힘의 합력에 대한 것도 알아서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시간이 경과한 시간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만약에 힘이 이제 어떤 일정한 힘으로 나오면 그냥 시간 간격을 곱해주면 되고, 힘이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경우면 이제 다음에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또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어떤 이제 지금은 벡터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 우리가 그 축 방향으로 이제 분해를 해서 이제 그 계산을 해야 하므로, 이제 아래 수식으로 우리가 다시 이제 x축에 대한 그 선형 그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그 관계식을 이제 통해서 이제 x축에 대한 그 뭐 속도 vx라든지 fx를 구하게 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y축, z축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축별로 계산을 해서 이제 최종적인 값은 우리가 합력을 구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이제 어떤 뭐 vx1에 대한 그 성분을 모두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될 것이고,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뭐 그 두 번째 이제 초기 그 v에 대한 값을 이제 그 우리가 합력이나 그 벡터 합에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이제 벡터의 결국 이제 그, 그 토탈 벡터의 이제 크기를 이제 그렇게 구하면 되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3차원은 아직 우리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3차원에 대한 것은 뭐 나중에 이제 다루게 되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질점에 운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두 번째 y축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각각의 뭐 속도를 구한다든지 이제 뭐 미지의 힘을 이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그 뉴턴의 제2법칙은 그
그 F는 ma라는 공식에 의해서 이제 다음에 이제 선형 충격량과 운동량도 모두 유도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방법으로 풀어도 되고, 우리가 통상적인 뭐 시그마 F는 ma에서 뭐 가속도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공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그 일과 에너지에 대한 그 일 에너지 정리를 통해서도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러한 방법이 더 편하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풀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구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제 결국 최종 결과값은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가장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이제 다음과 같은 그림에 이제 상자가 이제 45도 각도로 이제 다음에 방향으로 이제 200N의 힘으로 이제 그 견인이 되고 있다라는 상황이 되겠고, 또한 이제 최종 속도는 이제 X축 방향으로만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도시가 되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어떤 Y축 방향으로의 이동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관계식을 통해서 그 이제 10초 동안 견인력을 작용을 했을 때에 이 상자의 그 최종 속도와 그리고 수직 항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질량이 100kg으로 주어졌었기 때문에 이제 중력과 속도를 곱해서 무게를 구하면 981N이 되게 되고, 또한 200N은 우리가 이 각도가 주어졌으므로 X축 방향과 Y축 방향의 성분으로 이제 분해를 해서 고려를 하면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그 충격량과 운동량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공식으로 풀었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 공식이 아니라 그냥 여태까지 우리가 풀었던 방법으로 그 시그마 F 이꼬르 ma와 그리고 현재 이제 어떤 뭐 가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하지는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나중 속도를 구하는 것은 이제 등가 속도 그 직선 운동에 있어서의 그 공식을 통해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다음에 이제 그 선형 충격량과 운동량 원리를 그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문제가 풀릴 수 있음을 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제 X축 방향에 대해서 이제 이쪽 그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하고, 이제 다음에 그 선형 충격량과 운동량 원리에 의해서 이제 질량은 100kg으로 주어져 있었고, 이제 초기 그 상태는 정지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Vx1은 제로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힘은 우리가 X축 방향의 성분 힘을 이제 적용을 해줘야 할 것이고, 이제 결국 이 인테그랄 기호로 되어져 있지만 결국 우리가 시간에 변화가 없는 일정한 힘이기 때문에 결국 10초를 그냥 힘에다가 그대로 곱해주면 되게 될 것이고, 일단 나중 속도 Vx2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 상태로 그대로 두고, 따라서 이제 각각의 값을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일단 X축 방향의 힘은 200N 곱하기 코사인 45도가 되게 되고, 이제 시간 10초를 곱한 것이 이제 충격량이 되게 될 것이고, 우변은 이제 100 곱하기 V2가 되게 되어서 이제 V2에 대해서 풀면 V2는 1점이 아니라 14.1m/s가 되게 되고, 어차피 Y축 방향으로의 이동은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최종 속도는 이제 이 값이 답이 되겠습니다. 수직 항력은 우리가 현재는 모르기 때문에 이제 NC로 표기를 하고, 그 Y축 방향에 대한 힘을 우리가 모두 합력을 계산을 해서 결국 이 값도 이제 시간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인테그랄 기호로 되어져 있지만 결국은 이제 최종 합력에다가 10초를 곱해주면 될 것이고, 동일하게 이제 이쪽 첫 번째 항은 0이 되어서 이제 소거가 되게 되고, 이제 NC 곱하기 지금 이제 뭐 다 합력을 더해서 10초를 곱하나 뭐 10초를 다시 이렇게 전개를 해서 표현을 해도 상관은 없고, 또한 우변도 결국 VY는 0이므로 이제 그 운동량에 대한 항들은 모두 소거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결국은 이제 힘을 통해서 어차피 10초도 뭐 의미가 없는 값이 되게 되고, 어차피 시간에 대해서 계속 일정하기 때문에, 물론 충격량을 구하라고 하면 이제 시간을 곱해주면 되겠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지금 NC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10초도 어차피 우변이 0이므로 이제 양변에 나눠주면 결국 NC는 이제 200뉴턴 사인 45도 마이너스 981뉴턴을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우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이제 NC는 840뉴턴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NC를 구할 때는 굳이 그 충격량, 운동량 원리를 사용하지 않고도 바로 여러분들이 시그마 fx를 구하면 이제 다음의 값으로 산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일에 뭐 y축 방향으로의 어떤 속도도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 공식을 이제 사용해서 풀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간단하고 편리하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50파운드의 상자가 이제 아랫 방향으로 이제 3피트/세크의 속도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고, 이때 이제 그 견인력 P가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변하는 힘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P는 20T로 주어져 있고, 이때 이제 T는 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운드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P가 다음에 값으로 이제 파운드라는 단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힘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떤 이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첨자로 F를 이제 여러분들이 표기를 해서 이제 힘이라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표기를 해주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질량을 이제 구할 때는 중력과 속도를, 또 우리가 영미 단위계에 해당되는 중력과 속도를 이제 나눠줘야 하므로 이제 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주어진 게 운동 이제 마찰 계수 값이, 즉 이제 마찰력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문제가 되겠고, 이제 운동 마찰 계수가 0.3일 때 2초 후에 이제 상자의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어떤 문제가 나오든 이제 힘에 대한 자유 물체도를 이제 먼저 도시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또한 우리가 이제 속도도 그 여러 가지 방향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속도에 대한 것도 자유 물체도에 첨가를 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무게는 아랫방향으로, 즉 이제 어떤 이러한 수평면의 직각인 방향으로 작용을 하므로 이제 다음의 방향으로 50파운드의 그 무게가 작용을 하고 있고, 이제 힘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제 초기 문제에서 주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수직 강력은 항상 이 물체의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NC가 작용을 하고, 또한 마찰력 F는 이제 이 면의 수평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도시를 해주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이러한 경사면의 각도가 이제 뭐 주어져야 당연히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제 이 각도를 토대로 이제 각각의 이제 방향을 우리가 설정을 해야 하는데, 일단 통상적인 우리가 XY 축을 이제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이 면을 우리가 X축 그리고 방향도 이쪽 아랫 방향을 플러스로 하는 이제 다음과 같은 XY 축을 이제 설정을 했다라고 이제 도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쪽 아랫 방향을 플러스로 하는 이제 X축 성분에 있어서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선형 충격량, 운동량 원리에 의해서 이번에는 이제 정지 상태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제 초기 속도가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쪽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고, 또한 질량 M은 우리가 이제 인치 파운드 단위에 있어서는 그 32.2 피트 퍼 세크 제곱이 이제 중력 가속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이제 영미 단위계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질량 단위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만일에 그 1파운드 포스의 그 질량 단위 중에 이제 파운드 매스로 사용하는 단위에 있어서는 우리가 1파운드 포스면 질량도 1파운드 매스이지만 32.2를 나눠줬다라는 것은 이제 슬러그 단위로 질량을 이제 표현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만일에 이제 이 값을 나눠주지 않고 그대로 50파운드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파운드 폴스와 이제 파운드 폴스를 이제 질량 단위로 표현하는 그 즉 이제 영미 단위계에 있어서의 이제 중력 단위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값을 안 나눠줬다라고 해서 만일에 뭐 틀렸다라고 이제 말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만일에 이 값을 나눠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파운드 매스로 여러분들이 첨자를 명확하게 표기를 해줘야 이제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렇게 값을 나눠줬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절대 단위계로 이제 슬러그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절대 단위계로 이제 계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이제 각각의 값을 대입을 해서 fx는 이제 결국 각각의 그 합력을 이제 더해줘야 하는데, 이때 이제 앞서와 다르게 이제 수직항력이나 그 마찰력은 이 무게에 대한 이 30도에 대한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 성분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만일에 P가 경사지기에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NC나 F도 P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일정한 힘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데, 일단 다행히도 이제 P가 X축 방향으로만 작용을 하므로 이제 F와 NC와는 무관하므로 이제 다음에 일정한 값으로 계산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P 같은 경우는 이제 20T라고 하는 이제 시간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2초 후에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적분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도 결국은 그 0부터 2초이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을 이제 부정적분에다가 이제 2초만 대입을 해주면 될 것이고, 나머지는 뭐 일단 NC는 우리가 모르는 값이고, 이제 마찰력도 우리가 그 0.3을 NC를 알아야 이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당장은 모르는 값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모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최종 속도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이제 다음에 식으로, 즉 NC와 V2의 두 개의 미지수를 갖는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 이번에는 다시 이제 그 Y축 방향에 대한 물론 이렇게
이 원리를 통해서 또 계산을 해도 되지만 결국 Y축에 대한 것은 앞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동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운동량 부분에 대한 항들은 모두 소거가 되게 되므로, 그리고 NC와 F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시간과 무관한 힘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시그마 FY는 0이라는 이제 그, 운동 방정식에 의해서 NC-50 코사인 30도는 이제 0이라는 관계식에 의해서 이제 NC를 다음의 값으로 구할 수 있고, 다시 이제 NC 값을 구했기 때문에 이 값을 앞서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V2를 구하면 이제 V2는 그 44.2 피트 퍼 세크가 되게 되고, 일단 플러스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방향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이쪽 방향의 이제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우리가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우리가 그 운동량과 충격량의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듯이 시그마 F는 MA라는 공식과, 그리고 이제 그 등가 속도 운동 방정식에 의한 그 키네매틱스 운동 방정식이 아니라 이제 운동학 방정식에 의해서 또 이제 다음에 두 개의 그 식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위에 수식이 이제 뭐 값은 많이 나열이 되어져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한 번만 적분을 하면 되고, 따라서 이제 뭐 간단하게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것은 이제 다음에 그 선형 충격량 운동량 원리에 의해서 이제 푸는 것이 더 간단하게 이제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는 이제 다음과 같은 그 일자유도 이제 풀이 시스템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우리가 풀이 문제는 우리가 앞서도 많이 다루어 봤는데,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앞서 배운 이제 이 그 선형 운동량 충격량 원리를 통해서 이제 한번 그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선 그 예제 2번도 동일하게 그냥 시그마 F는 MA와 그리고 우리가 운동학 방정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었듯이 이 동일한 문제를 우리가 일과 에너지 정리로도 그 푼 적이 있었고, 또한 그냥 우리가 시그마 F는 MA라는 공식과 그리고 운동학 방정식을 통해서도 이제 구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거의 이제 유사한 문제를 그 다음에 이제 원리를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뭐 이쪽 A와 B가 이제 다음에 질량으로 주어져 있고, 일단 줄의 길이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이쪽 그 풀리 D에 연결되어진 줄의 길이를 SA, 그리고 풀리 B가 아니라 이제 그 블록 B에 연관된 줄의 길이를 이제 SB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가 이 전체 길이는 이제 변함이 없다라는 그 변이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우리가 세울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이 변이 방정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이제 VA와 VB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고, 하지만 이제 관계식만 얻을 수 있을 뿐 실제 값은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시그마 FA를 풀든지 아니면 일과 에너지 정리를 쓰든지, 이제 아니면 이번 영상에서 다룬 이제 다음에 그 원리를 사용을 해서 그 계산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물체도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과 같이 뭐 도시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먼저 이제 블록 A에 대한 우리가 이 선형 충격량 운동량 원리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초기 정지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했으므로 그 이제 초기 속도항은 모두 이제 운동량 부분은 소거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두 개의 그 관계식을 먼저
이제 블록 A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제 장력이 ETB로 작용을 하고 있고, 즉 이제 B 블럭에 작용하는 장력을 우리가 TB라고 하면 결국 A에 작용하는 장력은 ETB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자유물체도를 통해서 이제 충분히 알 수 있고, 따라서 ETB 곱하기 이제 6초가 경과했기 때문에 6초를 곱해주고, 또한 추가 아니라 블록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무게에 대한 것을 이제 적용을 해서 또한 6초를 곱해주고, 혹은 이제 6초를 묶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을 해도 되겠고, 우변은 이제 질량은 3kg고 이제 VA는 이제 모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제 하나의 식을 얻었고, 블록 B에 대한 것은 동일한 방법으로 일단 초기 그 속도에 대한 것은 0이기 때문에 이제 초기 운동량은 0이 되고, 그 이제 충격량 부분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장력과 무게에 대한 식을 정리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고, 이제 그 B 블록에 대한 질량은 5kg, 그리고 그 B 블록에 대한 속도를 V2라고 하게 되면, V2가 아니라 VB2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제 식은 두 개인데 우리가 변수가 세 개이므로 현재는 이제 이 두 개의 그 식만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이제 변이 방정식을 통해서 이제 VA와 VB의 관계식을 찾으면 이제 하나의 변수를 소거를 할 수 있으므로, 이제 식은 두 개고 변수도 두 개이기 때문에 이제 연립 방정식의 해를 이제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제 변이 방정식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쪽은 ESA가 되게 되고 이쪽은 SB인데, 물론 이쪽 길이는 이제 불변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풀리의 감긴 길이도 이제 그 변하지 않는 길이이므로 이제 상수가 되게 되어서, 물론 그 값도 여러분들이 다 더해줘도 되고, 어쨌든 그러한 값을 모두 더한 것이 결국 전체 길이 L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양변을 이제 시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제 L은 상수이므로 소거가 되게 되고, 나머지 불변인 길이들도 상수이므로 모두 소거가 되게 되어서 이제 0이 되게 되므로, 미분하면 0이 되게 되므로 이제 소거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그 SA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제 속도 VA가 되게 되고, 이제 상수 2는 그대로 곱해지고, 이제 SB도 이제 VB가 되게 되어서 이제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그 2VA는 마이너스 VB가 되게 되어서, 이제 이 관계식에 의해서 이제 뭐 VB를 마이너스 2A로 치환을 하든지 VA를 2분의 마이너스 VB로 치환을 해서 이제 각각의 값에 대입을 해서 이제 연립 방정식을 풀면 VB2는 이제 35.8m/s가 되게 되고, 이제 아랫 방향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제 TB는 이제 그 관계식에 의해서 이제 VB를 구하면 VA도 구할 수 있고, 이제 각각의 값을 대입을 해서, 뭐 아니면 이쪽 하나의 식에서 바로 이제 VB 값을 대입을 하면 TB는 이제 19.2 뉴턴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